제가 마지막 강연자이기도 하고 또 지루하면은 인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강의를 하려니까 부담이 좀 됩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관장님들을 모시고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없어서 좀 떨립니다. 근데 제가 전년도에 안식년 연구년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최근에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제 대면 강의를 못 하다 보니까 줌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균학 수업을 듣는데 너무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어디 걷지도 못하고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제가 강의 한 15분 전, 10분 전부터 제가 최근에 연습하기 시작한 그 전에 치던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를 디지털 피아노를 사가지고 연습하던 거를 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아부를 하는데 전 선생님이 친 줄 몰랐다. 그래서 제가 되게 기쁘게 자랑 아닌 자랑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균학 강의를 하면서 조금 저 자신도 좀 힐링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강의라는 게 저를 위한 것보다는 사실 학생들을 위한 건데 제가 마이크로 펀자이를 전공했는데 잘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동물 아까 앵무새 이런 거 너무 멋있고 이렇게 잘 보이고 식물도 크고 잘 앞에서 보여서 금방 연구가 이렇게 쉬울 것 같은데 미생물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현미경까지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여기 와서 찾아봐라, 분리해봐라 이러니까 처음부터 연구에 접하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 미개척 분류군 특히 이제 균류 분야 중에 버섯과 같은 마크로 펀자이가 아닌 아주 마이크로 펀자이 소형 균류 그러니까 잘 보이지가 않죠. 꼭 현미경을 봐야 거의 보이는 물론 균이 감염되거나 균이 자란 건 보이지만 그 안에 구조체는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 미생물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아주 우리나라 연구가 안 된 미개척 분류군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강의여서 명강의가 아니고선 20분 내에 이렇게 많은 미개척 분류군을 소개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분 전에 끝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2분 전에. 네. 아까 우리 많은 좋은 강연을 해주신 분들이 주로 여기 동물, 그다음에 일부 식물 하시는 분이 소개도 해주셨고 강의도 해주셨고 곤충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분류학 하시는 분들하고 강연을 한 게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제 강의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류하는 사람들끼리여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펀자이가 애니멀 쪽에 가깝게 있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옛날에 식물학과에 대부분 균학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버섯학.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이걸 보면 동물 하시는 분하고 같이 지내야 되지 않을까. 동물학과에 조금은 클로즈 릴레이트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양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가능했죠. 제가 이 균학 강의를 하면서 이제 종수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종수와 전체 세계 발견된 종수를 기술된 종수를 얘기할 때 이 그래프를 잘 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부분이 곤충이고 너무 많죠. 이 화살표된 부분이 여기가 곰팡인데 균류인데 그 중에서 이 섹터된 부분이 디스크립션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지금 13만 종까지 지금 이제 올해 전년도에 13만 종,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종까지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10배, 100배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 그 종수를 추정하는 기술들에 따라서 지금은 13만 종이 기술된 종으로 보고 있지만 예측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1000만 종 이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생명공학연구원에 우리 김창근 선생님 생명공학 제가 있을 때도 제가 항생물질 연구실에 있었어요. 전공은 분류학인데 분류학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무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도 화학과인데 화학인데 화학만 잘하지 말고 어떤 한 소재를 생물 소재를 잘 연구하는 학생들이 되라. 관심 있게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라. 제가 이렇게 가끔씩 다른 곳에 이렇게 항생물질을 하면서 활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이것을 조금은 무관심해 줄 수도 조금 있었을 텐데 무기를 하나 가지고 한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터넷 유튜브 강의가 아마 일반인들도 좀 들을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런 분류학이나 이런 아까 스몰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소중히 여겨지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도 사실은 학문의 다양성, 뭐 융합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또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우리나라에 4,288종이 지금 종목록에 지금 지위류를 제외해서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1,000여 종 이상을 종목록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류는 식물에 들어가 있다가 또 곤충에 들어가 있다가 책임자도 제가 2012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책임자 역할도 못했고 이제 식물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서 같이 했다가 또 곤충에서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2012년부터 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보시는 자료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110종을 미기록종을 발굴했습니다. 올해 110종. 연구자들이 자체 과제와 이런 부분 차지하고 해서 지금은 연구자가 한 4명이 책임급은 4명이 교수님들 참여했는데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연구비를 주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개척 분류군을 제가 이따 트리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기존에 연구됐던 마크로펀자이 버섯 또 이제 담자균인데 또 페니실륨과 같은 잔황균은 많이 연구되어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까 13만여 종이 기술된 부분 대부분 잔황균, 담자균입니다. 제가 트리를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폴 커크 교수님이 딕셔너리 오브 더 펀자이를 쓰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어요. 이 종목록 DB를 인덱스 통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류의 가장 큰 DB를 가지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새로운 종들을 계속 보고된 전 세계 종들을 숫자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 데이터는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제가 딕셔너리 오브 더 펀자이의 개정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분이 하셨던 일들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 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밑에 150만 종에서 한 1,100만 종까지 추정하는데 최근에 작년에 1,100만 종이라고 지금 아마 이거는 컬처러블 하지 않은 것 또는 뭐 혐기적균 또 공생균 뭐 다 포함해서 또 분류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균류에 밝혀지지 않은 분류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래프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은 왼쪽에는 빨간 부분이 최근에 명명된 균 이름이고요. 오른쪽이 2008년부터 계속 2013년까지 명명이 변해온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분류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그 미생물의 균류의 이름들이 변해온 겁니다. 최근에 분류적인 분자 분류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다 바뀐 이건 다 같은 거다, 뭐 다른 거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대로가 오른쪽이 2008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이 새로운 분류군 이름으로 분류 체계 이름으로 지금 명명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여기 새로운 분류 체계에 맞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데이터도 없고 비교할 문헌도 없고 연구자도 인력 양성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균류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약간 책임자로서 되게 힘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사실 아마 분류하시는 분들 다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얘기를 잘 못합니다. 강연에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제가 뭐 연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오버뷰를 보시면 한 최근에 19개 파일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2020년에 그 전에 7개 파일라 뭐 이랬었습니다. 작년에 2년 전에 18개 파일라, 올해 19개 문으로 이게 최신 문헌에 보고된 문입니다. 우리 NIBR이라고 하는 우리 생물자원관이 제가 분류를 놓지 않게 만든 2007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은 포기하라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다시 배우기 시작한 이유도 아마 노후에 분류를 내려놓으면 좀 외롭지 않고 힐링과 함께 여가를 즐겨야 되는 생각 때문에 아마 메시지를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 2020년 3단계
5단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미개척 인력 양성 사업에 지금 3단계 프로젝트를 하고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종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2의 1 부분이라고 된 부분이 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2개가 보고되어 있는데 병골균인데 여러분 아마 항아리 곰팡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양서류의 멸종과 관련된 되게 유명한 이제 그런 병골균인데 우리나라의 연구자가 이걸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 서울대에 와 있던 브루스 월드만 교수님이 이거를 같이 보고했죠. 그래서 제가 양서류를 요즘에 많이 제가 시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제 항아리 곰팡이와 관련된 균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병골균류가 우리나라에 2개가 보고되는데 기술이 없습니다. 잘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잘 기술이 없고요. 여기가 가로쳐놓은 하나가 우리가 발견한 신종이 되겠죠. 코리아눔이라고 붙인 병골균류가 되는데 이렇게 미개척 분류군을 연구하다 보니까 미래도 보장하기 어렵고 우리 학생들에게 너 어려운 일 계속해라. 그럼 너 직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생물자원관이 좀 특단의 대책을 앞으로 관장님께서 좀 우리 그 특수 환경 특히 미개척 분야 다른 논문으로 많이 쓴 논문도 중요하지만 또 이쪽으로 한편으로 그렇게 연구 안 된 분야 그런 분들을 좀 연구자들을 살려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입이 마릅니다. 너무 이렇게 신중하게 심각하게 학생들 강의할 때는 전혀 마르지 않았던 입이 지금 너무 마릅니다. 물도 안 갖다 줍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자이고마이코타는 61개, 여기 61개 파란색인데 제가 시작할 때 수십 종이었는데 20, 30종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60종으로 늘린 겁니다. 박수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제가 늘렸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밤새도록 연구해서 늘렸습니다. 제가 많이 나쁜 교수님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푸싱도 하고 어떤 때는 요즘에 제가 종교를 다시 갖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되게 영광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인내와 인생에 좀 그런 걸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발굴을 통해서 아까 스몰 데이터를 프레셔스 데이터 내지는 언디스커버드 텍스트 이런 쪽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스몰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스몰 thing is beautiful이라는 말도 책도 있는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매년 발굴된 저희들이 팀에서 발굴한 종수입니다. 신종 미기록 보고 종수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연구자가 자체 연구자가 또 필요해서 글로도 갔다가 또 연구자가 또 없다가 그러면 연구할 사람도 이제 또 모아야 되고 또 종수도 관장님들이 좀 바뀔 때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과장님께서 또 바뀔 때마다 좀 관심도 달라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거나 연구자가 하고 싶다고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연구를 해오면서 이렇게 많은 초기에 이렇게 연구 분류군들이 있었습니다. 분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꿈이 여러 분류군들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열심히 하게 하는 게 꿈인데 제가 내년도에 균학회장인데 우리 천재철 교수님이 여기 회장님 오셨는데 저한테 이걸 발표를 하시라고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냥 얼떨결에 받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강의인지 몰랐어요. 좋은 강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요. 처음에 저렇게 크게 채집회도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모임도 하면서 발굴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채집회는 이런 모임을 할 정도로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형 그룹으로 지금 4명의 교수님들이 지금 아담하게 110종의 미기록 신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어제 밤새도록 만들다가 우리 학생에게 우리 균류와 관련된 연구기관들을 쭉 적었습니다. 우리 로열 보타닉 가든, NRL, ATCC, CBS, DSMG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왼쪽 부분이 제가 2015년도에 정리하다 못했어요. 그래서 빨간 거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5,421종의 생물자원과 우리나라 국가 균류의 모든 종목록의 균류의 종목록 수인데 생물자원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5,400종. 여기 지금 ATC가 7,600종밖에 안 됩니다. DSM 독일의 DSM 그 미생물 유명한 DSM 2,591종입니다.
곰팡입니다. 25만 종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5,421종인데 여기 제가 하나 두 번째 DS 우리 로얄 보타닉 가든은 120만 종의 건조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20만 종의 아까 뭐 스미스존 얘기도 했고 왕립식물원 얘기는 잘 안 하던데 제가 왕립식물원에 우리 학생들을 보냈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찰스 다윈이 채집한 아까 말씀드린 시타리아 버섯도 제가 보게 했고 연수도 시켜서 너네 많이 변화해야 된다. 우리 허바리움이 왜 중요한지도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고 돈 들여서 이렇게 우리 생물자원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사실 이 자리는 감사의 말씀도 드려야 될 자리이긴 해요. 또 정말로 생물자원관의 인력 양성 사업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그런 연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 다른 구체적인 자원 숫자는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못해서 그냥 몇 가지 정리된 몇 가지 빨간색 자료만 보내드린 게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개척 분류군을 어떻게 연구해왔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어떤 분류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디케리아는 이핵체라는 의미로 잔황균과 담자균, 버섯이 바시도마이코타고요. 그 디케리아 이외에는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균류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노케리아 밑에는 다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관장님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제가 설레입니다. 그 전에 다른 관장님은 관심도 없었고 잘 이해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에 회장이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언론 홍보 드리겠습니다. 자원관의 도움으로 이런 종들이 발굴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조회수가 우리 학생들도 참여하고 해서 엄청 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폼 잡고 제가 뭐 아름답게 강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후세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미약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까 연구비 지원을 해도 연구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15년 전에 좀 했어야 됩니다. 더 일찍. 제가 붉은색 분 자이고리스 볼 얘들은 결혼도 합니다. 곰팡이 중에 얼마나 재밌습니까? 결혼하는 거 자이고라는 뜻이 접합한다는 뜻인데 물론 대부분 암수 뭐 식물도 그렇고 다 있겠지만 곰팡이가 결혼한다 이런 얘기 처음 듣지 않습니까? 그죠? 미생물이 결혼한다. 유전자 교환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죠? 그렇게 세균 같은 경우에 제가 접합균 자이고스포리 펀자이와 함께 여기 주스포리 펀자 아까 병골균류 우리나라 2종밖에 보고 안 되는데 그것도 대충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술도 되어 있고 기술이 안 되어 있고 한 종을 신종을 찾아서 임팩트 15점짜리에 냈습니다. 펑걸 다이버시티. 옛날에 제가 서울대 연구교수할 때 정학 선생님한테 논문이 왔어요. 논문 좀 내달라. 그게 펑걸 다이버시티 저널입니다. 임팩트 팩터 15가 됐는데 15년 만에 그때는 논문을 내달라 그랬고 그때 제가 냈습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15년 후에 임팩트 팩터가 15점이 넘었습니다. 우리 요즘 내기 어렵습니다. 스페셜 이슈 뭐 어려운 내용 써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리젝트율 너무 높습니다. 이게 병골균류의 우리 기저균류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통도에서 쭉 밑에 기저균류 연구 안 된 이 기저균류 개통도 제가 3개만 발표하는데 20분 안에 발표하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그냥 오늘 다 스킵하겠다. 그냥 보여만 대충만 드리고 스킵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40개 이상 자료를 가졌는데 그냥 이거 다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림은 나중에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스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아까 2분 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16개 파일라가 기저균류입니다. 아까 제가 19개 파일라가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에. 그죠? 균류가. 근데 16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Please answer. 이런 종들 그릴 때마다 학생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죠? 제가 우리 학생들이 없어서 요즘 외국 학생들이 반입니다. 앱시디아 코리아나입니다. 앱시디아 이 접합균 중에 제가 독도에서 옛날에 김영진 본부장님이 동도에서 토양을 가져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그걸 지금도 아직도 안 버리고 계속 분류하다 보니까 초기 때부터 나온 게 2015년에 앱시디아 코리아나라고 이렇게 재밌는 너무 멋있는 균이 나와요. 멋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네. 제가 여기 동그란 원 안에 이렇게
월 네트가 있어요. 넷월. 이걸 포장항을 싸고 있어요. 이렇게 싸고 주머니가 싸고 옆으로 싸고 있어요. 안 놓치려고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보도가 많이 신문에 됐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코리안음으로 지으려고 여기 코리아나로 친 게 독도라고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독도를 일본이 자꾸 어떻게 보면 권리를 주장하니 이 코리아나라고 해놓으면 우리나라 게 아닐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왔으니 이 토양이 이 채집한 장소가. 그래서 제가 독도라고 하면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리아눔이라고 했습니다. 명명해서 어떤 학생이 그래서 저한테 독도가 더 멋있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여기 영토야 이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코리아나라고 지었습니다. 공고로넬라 코리아나, 당분간은 코리아나가 자주 나옵니다. 특징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걸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뺏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코리아나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자극 시키고요. 아까 제가 병골균 얘기한 우리나라에 두 종밖에 없고 한 종 찾은 신종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라이조피디움 코리아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엽상체가 있고요. 가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잘라라고 해서 편모가 있습니다. 약간 동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as I explain, the fungi are more closely related to animals than plants. 식물보다 더 동물에 더 가깝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플라젤라가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생장도 느리고 이 균을 분리를 못해서 아까 펑걸 다이버시티를 쓴 태국의 케빈 하이드 분이 저한테 교환학생을 보냈어요. 저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러 안 오잖아요. 근데 태국에 7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균학하는 팀입니다. 그 팀 교수님이 70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마이컬러지와 다양성, 균류 다양성과 마이컬러지의 세계 1위의 대학입니다. 태국에 있습니다. 펑걸 다이버시티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홍콩에 있을 때 만들어서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나서 타일랜드로 왔습니다. 노교수가 됐고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지만 7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걸 분리를 못해서 어렵습니다. 안전하고 분리하기도 어렵고 이건 미끼도 줘야 됩니다. 미끼. 어떤 미끼를 줄까요? 균류가 아무거나 먹을까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뱀 껍질도 가지고요, 개구리 껍질도 가지고 오고 소나무 그 폴렌도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 피부라도 드릴까 하면 이렇게 제 거에 안전하더라고요. 폴렌에 이렇게 자라는 균을 분리한 겁니다. 그리고 자라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세균인지 곰팡인지 잘 모릅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신종을 하나 발견한 학생이 지금 박사 논문 지금 제 방에 8년째인데 7년 넘었는데 미래가 제가 불투명해요. 뭘 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15점의 임팩트 팩터가 된 펑걸 다이버시티 저널입니다. 여기에 낸 저널이 되겠고요. 제가 최근에 뮤코 청양엔시스 접합균을 발표를 했는데 청양엔시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고향이 청양입니다. 제가 태어난 건 밀양인데 나중에 밀양에 가서 채집한 시료나 밀양엔시스로 바꿀 생각입니다만 여기 청양입니다. 청양이 아마 제가 최근에 우리 연구원하고 찾은 거에 의하면 한 20여 종의 신종이 나와서 제가 그 미생물 균류 자원 보존 지역을 한번 제가 알아보고 있을 정도예요. 가능할지. 근데 없더라고요. 동물은 다 있는데 균류나 이런 건 거의 없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부장님이나 여기 관계자분께서 얘기 좀 혹시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환경부 장관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여기 지금 광고는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에 속하는 분류군이어서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그래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 분해하는 우리가 접합균 중에 접합균이 효소도 많이 내고 유용한 환경 이런 정화 능력이 있으니 우리 방에서 다 스크린을 하자. 우리 학생이 분리도 해야 되고 분류도 해야 되고 미개척도 해야 되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 분해를 스크리닝 하자고 하니까 겁을 먹더라고요.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조만간 아마 활성의 결과가 나오면 자원관에 또 보도자료를 내도록 제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잘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균류를 잘 안 가져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미생물을 안 가져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세 가지 미개척 분류는 기저균류를 이렇게 종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2종, 16종. 저희들이 시작할 때 한 20, 30종의 미기록종 기저균류였는데 지금 한 80여 종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표시된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오더 중에 4개, 제네라 중에 15개, 그 다음에 80개 중에 45개가 우리 EML, Environmental Microbiology Lab, 우리 전남대학교에서 낸 신종과 미기록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으로 분류해야 되느냐? 제가 아마 다 전략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기존의 잔항균문, 여기 페니실륨 같은 페니실린 항생제를 만드는 균 여기에 있습니다. 버섯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미제 3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도 곰팡이는 분리할 게 많더라. 어렵지만. 근데 여기는 되게 어려운 분류군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좀 남아있는데 분리해내고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앞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 물어봐서 제가 많이 못할 겁니다. 이 말씀도 드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미개척 분류고는 연구자도 없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개척 분류군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분류군을 찾다 보니까 니셰를 너무 많은 곳을 합니다. 여기 장도 했다가 곤충도 했다가 그 소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 변도 했다가 피컬 샘플도 했다가 어떤 때는 빵 썩은 데도 갔다가 동물도 갔다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고라니가 똥을 싼 또 똥 가지고도 분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중요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예. 균학하는 분들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토양이나 이런 방법으로는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정보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위에 부분은 제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채집 다니는 샘플과 시료와 그런 니셰가 되겠습니다. 서식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진해도 있습니다. 진해. 진해는 저희 어머님 청양에 사시는데 아직 관광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제가 곰팡이를 분리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여기 진해에서 신종도 몇 개 찾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청양신문에 났습니다. 저하고. 제 이름이 청양신문 어머님과 함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머님이 그 신문을 누구한테 듣고 이름이 나셨네 그래가지고 어머님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양신문입니다. 청양신문. 그래서 제가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제가 한 가지 아까 융합 얘기를 하셨는데요. 융합을 하면서 동물 제가 곤충학자분하고 많이 요즘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양수를 하시는 분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식물이 열을 처리했는데 이렇게 열에 저항성인 이유가 뭐냐를 봤더니 이게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에 크블라리아라는 곰팡이가 감염이 돼 있으면 열 처리를 했는데 얘들이 건강한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65도 S가 처리한 거고요. NS가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균류가 이렇게 식물을 보호해 줍니다. 저희들이 계속 분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식물에 아주 잘 안 보이는 내생균 또 곤충 변에 있는 또는 배설물에 있는 균 또 물에 또 서식하는 거 물에 곤충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소스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 찾은 사진은 제가 깨끗한 이게 병골균은 사진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뭐가 뭔지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죠? 네. 잘 안 보이면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크기가 몇 마이크로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에 2명의 교환 학생이 와가지고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거 찾는 거 딱 보고서.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는 우리나라 규정과 이런 거 다 해서 아까 베너피시어링도 해야 되고 함부로 못 가져간다. 우리나라 다 신종 여기 내고 나서 나중에 생물장관 허가를 받아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 교환 박사과정 학생한테. 자원관에서 주는 과제로 제가 외국인 분들 BK를 통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자원관이 지원해준 그 연구비로 제가 BK를 13년 하다가 올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 자생 발굴이 여기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야 제가 그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물론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외국에 있는 처음에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낼 때는
새로운 걸 배우고 와라 했지만 사실 영어도 안 되고 또 가서 물어보기도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개척 인력 양성 사업을 좀 제가 이제 3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령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질문하는 거, 균주를 좀 비교하는 거, 찾아가는 거 이런 요령이 생겼어요. 자원간에 감사를 드리고 자생 발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인력 양성도 같이 하는 게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전에 이런 과제를 기획하셨던 분들 이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인력 양성 사업과 발굴이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력 양성 사업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균류 쪽은 이런 미개척 하시는 분이 없어서 아마 과제가 나와도 지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고요. 뭐 시간상 관계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학생 중에는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브라질에 접합균 되게 거기는 한 30-40명이 됩니다. 학 디파트먼트입니다. 균류 디파트먼트. 균학부입니다. 균학 학과처럼. 우리나라 우리는 농생명 화학과에 제가 미생물 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균학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학과에 가서 이분이 안드레 산티아고 교수님이 접합균 전문가여서 저도 도와주고 윈윈하는 연구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균을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다양한 서식처로부터 다양한 균도 같이 우리 보고 있고요. 분자복은 저희들이 좀 도와주고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고 같이 채집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균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지금 책임자로서 고민이 많은데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야 된다. 뭐 물도 좋고 이건 지금 주로 이제 물에 있는 서식처고 물이 고여 있는 서식처도 있고 또 습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서식처를 찾아야 한다. 좋은 균도 있으니 좋은 균 냉장고도 웬만하면 버리지 마라. 저렇게 오염된 식품도 버리지 말고 균도 분리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3도시에 저장해 놓은 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에서 분리한 균입니다. 왜 히스토릭 스페시멘이 중요하냐?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연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다 아십니다. 우리 아까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스몰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800년대 다윈이 여기 지금 시타리아 다윈이라고 쓴 이 종을 아까 RBG 폴 코크 교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로열 보타닉 가든에 스코틀랜드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인덱스 오브 펑거룸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 와 있어서 제가 저렇게 말라가지고 색이 안 보여서 제가 최근에 나온 균 그림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런 버섯입니다. 그게 말라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20분 지키고 있죠? 네. 입이 마릅니다. 계속. 네. 1878년에 채집한 영국의 아이리시 페미언을 일으킨 영국의 대기근을 일으킨 영국이 아일랜드 소작농이 많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소작농을 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다 이렇게 가져갔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나 기아 상태가 돼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죠. 사실은 파렌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거기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 젊은 남녀가 거기에서 이렇게 해안가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기 전에 고뇌하고 이런 미국에 건너가서 사는 그런 영화 내용이 있는데 영국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리시 페민을 일으킨 역병균입니다. 역병균. 식물의 역병균. 그건 곰팡이도 아닌 유사곰팡이입니다. 곰팡이와 유사곰팡이. 그 역병균이 대발성해서 역병균에 의해서 역병이 대발성해서 미국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표본이 여기에 그대로 왕립식물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파이톱소라가 오늘날의 파이톱소라와 약간의 계통이 다른 정도고 그때 그 종이 맞다. 그래서 그걸 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상물자원관이 나중에 200년 후에 우리 배현재 관장님 때 많은 균류 자원이 확보돼서 우리 후손들이 그때 썼던 이 시료를 가지고 써서 우리가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지금 오늘날의 기술로 발달해서 그때 시료에 있는 식물의 균이 좀 남아있는 걸 가지고 검출을 해서 이게 그때 균이 파이톱소라라 맞다. 그 아이리시 페민이 이 균이다. 이 종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걸 밝힌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거의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왜 생물 다양성을 연구해야 되느냐,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왜 수립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오늘날 익스팅션 피어리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멸종 위기의 시대 살고 있고, 제가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050년에 한 30%의 종이 사라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50년이 되면 30%의 생물 종이 지금 발굴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그때 종들 이미 30% 사라진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균류는 미개척 분류는 너무도 어려워서 연구도 안 돼 있고 체계도 없고 연구자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 지금 옛날에는 15명 됐었는데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과 함께 또 외국인 도움도 받아가면서 BK 도움도 받아가면서 업적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물자원관의 과제를 110종을 내기 위해서 1년에 110종 내려니까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연구비는 거의 똑같습니다. 단가가 똑같고요. 학생들을 더 고용해서 이렇게 연구를 막 해야 되는데 주위에 연구자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이 좀 약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웃어주시기도 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아마 조금 그런 새로운 출발점 또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마른 강의를 최근에 한 적이 없는데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